국내외 경제 충격. 한국은 전투기 지속 생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위산업은 정부의 예산 집행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내외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났고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매출은 2013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역성장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방위산업 4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의 매출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산기업들은 방산비리, 개발, 양산 사업의 지연 등으로 역성장했지만 올 2분기 방산기업의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했다. 방산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의 체계를 총괄하는 한편 부품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의 방위력 개선비는 모두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방산기업들의 매출은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본격 양산 준비하는 F-35 생산공장. 예리한 각도와 매끄러운 곡선, 특수도료와 외장 복합 소재, 숨겨진 무기와 장비. 머리카락 반지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황금률로 맞아떨어져야 적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현실이 된다. 조종석 터치스크린 조작으로 각종 기능 수행. 국방부 공동취재단은 지난 12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생산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로키드 마틴 항공사를 찾았다. 마침 F-35의 전투기 한 대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시험 비행을 위해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적으로 굉음을 울리며 날렵하게 날아오른 F-35A는 이내 하늘을 가르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 공군 F-16 전투기가 F-35 전투기 외부에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비상 상황 때 안전한 복귀를 도우려고 그 뒤를 따랐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성능이다. 정확한 각도와 지그재그 형태의 독특한 동체 형상은 적이 레이더파를 분산시키고 특수도료와 흑연이 가미된 외장 복합 소재는 레이더파를 흡수한다. 5세대 전투기의 두 번째 특징은 항전 장비의 혁신이다. F-35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센서 융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로키드 마틴의 고객요구 담당 부사장인 게리 노스 미 공군 예비역 대장은 기동성과 무장도 중요하지만 센서 융합 등 정보 기능이 중요하다며 미래 전장에서는 정보가 힘이라고 강조했다. F-35의 또 다른 장점은 조종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F-35의 전투기의 조종석 모형에 앉아 시뮬레이션 비행을 해보니 조종석 전방에 터치스크린을 배치해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다. 길이 1.8km 생산 라인 매달 3.5대 생산. F-35 실내 생산 라인은
길이 1.8km, 넓이 33m의 방대한 규모로 전기차를 타고 둘러보는 데만 40분이나 걸릴 정도였다. 1,500여 명이 근무하는 이곳에서 F-35E, F-35B, F-35C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 조립 라인에선 호주에 이양될 첫 F-35E 전투기가 생산되고 다른 라인에선 이탈리아에 5번째로 이양될 F-35E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30겹의 외장 탄소 복합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하다. 터널 같은 큰 터빈에서는 복합 소재가 화씨 800도의 고열, 고압 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있었다. 스텔스 기능만큼이나 제작 과정도 빈틈이 없었다. 8천여 개의 구멍을 기계가 정밀하게 뚫고 날개와 내부 무장층 등 각 부분들이 정교하게 조합되고 있었다. 도색 공장으로 자리를 옮기니 5대의 F-35 전투기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색 두께는 스텔스 성능과 동체 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도색 작업은 22일간 진행된다고 한다. 록히드 마틴 2018년 한국 실전 배치 문제없다. F-35E 생산 시설 취재를 동행한 록히드 마틴의 랜디 하워드 이사는 2018년 한국에 실전 배치하는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F-35E 44대, F-35B 42대, F-35C 14대 등 100대의 F-35가 생산됐다. 현재는 이 공장에서 매달 3.5대가 생산되나 2017년 이후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연간 179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F-35의 수명 주기는 20에서 25년, 비행시간으로는 8,000시간이다. 록히드 마틴은 쉐이커라는 장비에서 동적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비행시간 9,000시간쯤 되는 시점에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록히드 마틴은 이에 대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수정 보완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3. 전투기 타이어 만드는 방산기업 금호 타이어 메가 딜레마. 세계 14위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 타이어의 주치권 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25일부터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 타이어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채권단이 관리 중인 금호 타이어를 우선 인수할 권리는 원래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있었다. 그러나 산은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자 박 회장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더블스타가 인수 협상권을 얻었다. 더블스타는 금호 타이어 주식 6,636만 8,844주를 9,5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산은과 더블스타가 세부 조건에 동의하면 금호 타이어는 중국 기업이 된다. 문제는 금호 타이어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소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라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방산업체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방위사업체인 금호 타이어 해외 매각은 국익을 저해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산은을 비롯한 금융권은 타이어는 보안 기술력이 필요 없고 분납 물량도 미미하다고 맞선다. 뭐가 진실일까?
방위사업법 제35조는 중요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주요 방산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면 일반 방산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한 기업은 총 65개다. 이 중 금호타이어는 유일한 타이어 업체다. 일반 방산기업이나 비회원사, 준회원사 중에도 타이어 업체는 없다. 물론 원칙상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이 된다고 방산업체 자격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수요가 적은 군수용 타이어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이란 점이다. 주요 방산기업은 전쟁 등 유사시에도 물자를 적기에 공급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품질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이 되면 이익이 안 나는 방산 사업을 굳이 붙들고 있을지 의문이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사들을 트집 잡아 보복을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얼마든지 군용 타이어 생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호타이어 방위산업 관련 매출액은 7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0.3% 미만이다. 그렇다고 기술력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호타이어가 생산하는 F5 전투기와 T-50 훈련기용 타이어는 이착륙 시 순간적인 고하중, 고열, 충격과 빠른 분당 회전수를 한꺼번에 견뎌야 한다. 전투기용 타이어가 타이어 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금호타이어는 고하중에도 끄떡없는 타이어 섬유 코드를 특수 설계하고 축적되는 고열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 설계, 고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납품하는 군용 트럭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보다 외경, 반면 폭하중이 크다. 그래서 차량 개발 과정부터 완성차 업체, 방위사업청과 협의한다. 기밀 사항을 다루는 테이블에 중국 기업을 앉힐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문제다. 최우석 학회장은 T-50 훈련기용 타이어만 해도 개발, 승인에 10년이 걸렸다. 방산업체를 갑자기 바꾸고 신규 지정하려면 기술력 확보는 물론이고 생산 라인 투자 과정에서 납품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방위사업 부문만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 또한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방산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 제조 공정이 뒤섞여 있어서다. 예컨대 소형 전술 트럭용 타이어는 일반 라인에서 생산하고 수작업 공정이 필요한 전투기용 타이어는 연고동에서 생산한다. 협상 기일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방위사업 공정, 인력만 떼어내는 것은 제조 공정상 어렵다는 뜻이다. 산은과 더블스타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산자부의 인허가를 받으면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 품에 안긴다.